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들을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겼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을까요?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나라 선수의 업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또 다시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달고 나왔으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일본의 것이고 독도도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금메달을 일본의 메달로 집계하는 등의 행위는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당시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당연히 일본인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 중 한 곳인 도쿄스포츠에서 새로운 원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일본인 대우에 한국 일제히 분노의 보도, 나는 길고도 터무니없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죠. 해당 기사가 났던 날 오전에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서 일본 올림픽위원회 사이트가 손 선수를 일본인처럼 소개한 것을 지적하는 자료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방크의 지적을 저격하는 차원에서 도쿄스포츠가 관련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손기정 선수의 국적 표기 논란과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일본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 걸리면서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답게 댓글의 대다수는 손기정 선수는 일본 선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분을 사기도 했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역사는 자꾸 피한다. 왜 과거 역사에 대해 일본에만 눈치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고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한 나라도 소련 시절의 수상은 구소련 취급한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손기정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인정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1936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손 선수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다면 사실에 반하는 역사 왜곡이다. 당시 일본 선수였으니 출전에도 일본 세금이 쓰였을 것이다. JOC가 아닌 IOC에 항의하라. 1910년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으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겠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편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이라는 일본 정부의 꾸준한 주장은 2020년 올림픽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 코너에 손기정 선수를 최상단으로 배치한 것이죠. 1년이 넘게 방크에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JOC가 아닌 IOC에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히려 IOC는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한국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있었고 광복 후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라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만약 손기정 선수가 일본 선수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88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주자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손기정 선수의 정체성은 미국의 작가 리처드 만델의 저서 나치 올림픽에서 손 선수에게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으면 그는 조선에서 왔다고 당시로서는 투옥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대답을 서슴지 않았다. 라고 적은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이라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과 더불어 손기정 선수의 뜻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일본의 왜곡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IOC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키테이손 선수의 원래 이름이 손기정이었고 당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며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유니폼에 있던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실어 손기정 선수가 한국의 영웅이 됐다. 라는 올바른 설명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IOC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을 JOC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손기정 선수의 공을 일본의 것으로 우기는 셈이 된 것이죠.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는 이런 설명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일본인 선수단에 소속되었으므로 손기정 선수의 메달 또한 일본의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항상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일본. 왜 주장에 대한 논거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인재들을 보면 빼앗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면 한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의 억지 주장은 독일에서도 반박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제2공영 GDF-TV에서 나치 정권 집권 당시에 열렸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당시 마라톤 경기 우승자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다름 아닌 잘못된 기 아래 승리, 올림픽, 마라톤 1936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금메달의 소속 국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데요. 손기정 선수의 우승 과정은 물론 개인사와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국 역사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손 선수의 우승 장면을 중계한 현지 독일인 캐스터가 손 선수를 일본 대표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는 육성도 담겼는데요. 이는 이미 고증된 역사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날 독일의 라디오 아나운서의 실황 중계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세계 검각들을 눌렀습니다. 한국인이 동양인의 소질과 에너지를 발휘해 햇볕을 뚫고 단단한 돌기를 달렸습니다. 이제 골인 지점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막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태양이 빛나는 조그만 사내가 마지막 직선 코스를 힘차게 달립니다. 천부적인 선수입니다. 천부적인 마라토너입니다. 지금 막 1936년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중계방송에서 독일 아나운서는 마라톤 경기 우승자 손기정이 한국인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손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에 대해서는 흰 바탕에 붉은 태양이 빛나는이라는 표현으로 가름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인간이 넘기 힘들다던 마의 2시간 30분 벽을 무너뜨리고 2시간 29분 19초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더구나 독일 아나운서가 막판 질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듯이 그는 마지막 100m를 11초대로 달리는 기염을 토했죠. 독일은 일본 나고야에 거주하고 있는 손기정 선수의 아들 손정인 씨와 손기정 기념재단의 사무총장이자 손 선수의 외손자인 이순증 씨,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과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부상으로 받은 고대 그리스의 청동투구도 한국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 묘목으로 가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수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조명했는데요. 일본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강점기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전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가 양국 관계가 나아지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IOC에서 역사 훼손을 우려하여 출전 당시의 손기정 선수의 이름과 국적을 변경하지 않는 데 대한 변경 요청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슬픈 역사에 대한 산증인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고 IOC에서조차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금메달이 소속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않고 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왜곡하려는 국가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역사 왜곡으로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손기정 선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